안녕하세요. EDM 알차의 크리스 강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케임브리지 IELTS 17 스피킹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테스트 1의 파트 1 문제들 먼저 같이 살펴보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준비할 수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문제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채점 기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킹에서도 이제 우리가 특정 기준들을 가지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기준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점수를 더 잘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 fluency and coherence 라고 하게 되면서 유창성과 연관성을 물어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창성이라고 한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해당 토픽에 대해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잘 얘기를 이어나갈 수가 있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창성에서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단답형으로 문제를 끝내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아무리 단답형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더라도 예, 아니요 라는 식으로 끝날 수가 있는 문제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답을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뭔가 추가 설명을 해주고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서 정답을 길게 이끌고 나가주셔야 된다는 거. 만약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게 된다?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관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관성이랑 연결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즉, 내가 말하는 도중에 연결 어구들을 적절히 사용하는가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내가 연결되게 일맥상통하게 얘기가 되는 건가, 혹은 내가 이제 반전이 되는 내용을 얘기할 때 그에 맞는 해당하는 알맞은 연결 어구들을 사용을 해주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관성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선 연결 어구 사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유창성의 경우에는 긴 답변, 내가 답변을 좀 단답형이 아니라 뭔가 서술형 문제 느낌으로 쭉 이어나갈 수가 있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pronunciation. 당연히 스피킹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발음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발음에서는 당연히 일단 첫 번째, 시험관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단어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당연히 내가 어떤 단어를 얘기했을 때 시험관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발음 부분에서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특히나 이제 한국인 학생들 분들에서 많이 일어나시는 부분인 건데 P와 F의 발음 차이 혹은 B나 V의 발음 차이 식으로 특정적인 단어들이 아무리 우리나라 말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하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영어에서는 엄연히 차이가 나는 발음들이기 때문에 해당 단어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구분을 해줄 수가 있는지, 이 해당 단어들이 가진 발음을 내가 정확하게 내줄 수가 있는지를 여기서 살펴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휘력, lexical resource를 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력에서는 두 가지 갈래로 좀 나뉘어서 본다라고 보시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보느냐? 바로 다양성을 보게 됩니다. 즉, 내가 한 가지 뜻을 가진 단어를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think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believe라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혹은 consider라고 하면서 고려하다라는 식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만약에 think만을 사용을 해준다. 그러면 어휘력의 다양성이 이제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휘력에서 볼 때는 내가 동의어를 좀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가, 상황에 맞는 동의어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가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고급 단어들. 즉,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표현들을 잘 활용을 해줄 수가 있느냐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스피킹에서는 또 한 가지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구어 표현들. 아무래도 당연히 말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어 표현을 내가 대화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느냐, 상황에 맞게, 의미에 맞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느냐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거, grammatical range and accuracy를 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언어 시험이기 때문에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거. 그래서 다양성, 즉 문장 구조가 여러 가지 문장 구조를 내가 쓸 수가 있는 건지, 내가 어쨌든 능동태도 썼다가 수동태도 썼다가 관계 부사, 관계 분사,
가정법 등등등 내가 문장의 다양성을 내가 확립시켜 줄 수가 있느냐를 보게 되겠고요. 당연히 두 번째, 정확성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이 정확성에서는 물론 저희가 문제마다 보긴 할 겁니다만 특히나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시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틀리십니다. 문제에서 과거로 물어봤으면 당연히 우리가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과거 시제로 대답을 해주는 게 맞는 거고요. 현재 시제다? 당연히 현재 시제로 질문을 물어봤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제로 답변해 주는 게 맞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시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틀리시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트 1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대략 5분에서 6분 정도, 물론 좀 상황이 달라서 시험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5분에서 6분 정도로 진행이 되겠고요. 5개에서 8개, 많게는 한 10개 정도까지도 질문을 물어보는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거, 한 가지 토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토픽에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파트 1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질문들이 같이 섞여서 물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파트 1에서는 일단 무조건 하게 되는 건 첫 번째, 신원 확인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신원 확인을 하고 나서 뭔가 간단한 나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많다라는 거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첫 번째, answer questions directly 라고 하게 되면서 바로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굳이 둘러 얘기하지 말고 그 질문에 물어보는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check the subject of the question 이라고 하게 되면서 주제가 무엇인지, 이 질문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당연히 얘기하는 게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do you like 뭐 어쩌고저쩌고 라고 하면서 어느 걸 좋아하느냐, 너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라고 물어봤다면 당연히 그거는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I가 나오게 되면서 나는 이런 걸 좋다, 나는 이런 게 싫다 라고 나오게 되겠지만 do people 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라고 물어보게 되는 순간 당연히 주체가 내가 아니고 사람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표현이 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파트 1에서는 일단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해요. 물론 무조건적인 건 아닌 거기 때문에 질문이 어떻게 물어봐지는지를 꼭 우리가 주의 있게 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 아까 얘기했을 때 유창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유창성을 늘리기 위해선 답을 조금 길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첫 번째, state your opinion first 라고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먼저 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explain을 하게 되면서 왜 그런 답변을 하게 됐는지,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답변이 구성 자체가 내가 나의 대답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 뒷받침이 무엇인지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 이렇게 4가지 문제가 이번에 테스트 1, 파트 1에서 있었습니다.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괄호쳐져 진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괄호친 부분의 경우에는 시험관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이 그런 괄호들은 왜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설명까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두 번째 문제 먼저 보게 되면 Did you enjoy studying history at school? 이라고 하게 되면서 너가 즐겼느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답변 자체가 네, 아니요 에서 끝날 수가 있는데 만약 네, 아니요에서 답이 끝난다?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점수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 파트 1에선 항상 모든 문제 뒤에 이 why 혹은 why not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된다. 내 답변에 대한 이유를 꼭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뭐라고 하느냐? What did you study in history lessons when you were at school? 이라고 하면서 너가 무엇을 공부했느냐? 자, 근데 무엇을 공부했느냐? history lesson에서 역사 시간에 뭘 공부를 했느냐? 라고 합니다. 언제?
when you're at school 이라고 하면서 학교에 있었을 때 너가 역사에 대해서 무엇을 공부했느냐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주의해야 되는 거 문제에서 what did you learn? 이라고 하고 when you were at school 이라고 하게 되면서 지금 다 과거로 물어봤다라는 거 지금 시제 자체가 과거로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대답을 할 때도 전부 다 과거형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걸 공부를 했었다. 이런 걸 공부를 했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 여기서의 주체는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what인지를 얘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표현들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historic event라고 하면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때 우리가 event라는 단어 쓸 수가 있겠고요. 혹은 historic figure라고 하면서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사 시간에 종종 배우죠. 혹은 특정 역사적 기간, 역사의 기간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historical period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 지금 보시게 되면 historic과 historical 이렇게 두 가지 형용사가 쓰인 거 볼 수가 있겠는데 역사라는 의미를 가진 history의 경우 형용사가 보시는 것처럼 historic과 historical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쓰이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이점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는 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historic의 경우 역사적인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 historic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사적으로 상징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역사적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historic event라고 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마찬가지 historic figure라고 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뭐 위인이라던가 근데 historical period의 경우에는 그냥 historical 단어 자체가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역사와 관련이 된 즉 과거의 것을 얘기하는 데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historical period라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간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역사의 특정 기간을 얘기하는 표현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historic과 historical 굉장히 다른 표현이라는 거 좀 주의해서 주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 외에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역사를 배우다 보면 어떤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place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혹은 monument라고 하면서 어떤 사건이 있던 이후에 기념물이 세워졌다, 기념비가 세워졌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monument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하기 위해선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거 일단 무엇을 배웠느냐는 무조건 언급이 되어야 돼요. 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무엇을 배웠느냐가 주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 주체 자체가 이 내가 뭘 배웠는지가 주체였기 때문에 반드시 언급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답변을 조금 길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길게 만들 수가 있느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느낀 것이 무엇인지 혹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된 새로운 점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을 배웠는가를 얘기해주고 그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진행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샘플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샘플에서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 That was quite a while ago, so I can't recall much 라고 하게 되면서 That was quite a while ago 라고 하면서 좀 오래 전이었다. 그게 너무 오래 전이다. 그래서 I can't recall much 라고 하면서 recall, 기억해내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잘 기억은 못한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But one thing I do remember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내가 기억하는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원래 문법상으로는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우를 보시게 되면 remember, 기억하다라는 동사 앞에 두가 쓰인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스피킹에서는 가능한 이유가 이게 바로 구어 표현이에요. 말을 할 때 내가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앞에 두를 붙여주는 경우가 가능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스피킹에서만이에요. 그래서 One thing I do remember 라고 하면서 내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 이 기억하는 거에 조금 더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 Learning about Korean history and how Korean peninsula was governed by different dynasties and kingships throughout the course of history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한국 역사에 대해서 배웠던 거를 기억을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리고 어떻게 Korean Peninsula라고 했는데 이 페닌슐라가 반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Korean Peninsula가 되면 한반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반도가 어떻게 되냐? was governed라고 하면서 govern은 통치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치되었는지 누구에서 by different dynasties and kingship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통치하는 거에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왕조 혹은 어떤 왕위를 계승한 사람들이 우리가 통치를 했었겠죠. 그래서 그거에 알맞게 상황에 맞는 단어 써준 거 볼 수가 있겠고요. Throughout the course of history라고 하게 되면서 throughout 기간 내내, 언제 내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역사 내내 어떻게 한반도가 누구에 의해서 통치가 되었는지를 배웠던 거를 기억을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는 말 that said 라고 합니다. 자, 이 that said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바로 연결어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연결어구 주의하셔야 되는 거 스피킹에서 쓰는 연결어구와 라이팅에서 쓰는 연결어구는 어머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hat said, I still remember being quite shocked when I learned that Korea had written history of 5,000 years 라고 하게 되면서 자, 그래서 그럼에도 나는 기억한다. 난 아직도 기억한다. 왜? 아까 오래됐었다 그랬죠. 그래서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뭐라는 걸? Being quite shocked 라고 하면서 굉장히 충격받았던 거를 기억한대요. 왜? 언제? 내가 배웠을 때 뭘 배웠느냐? 한국이 written history of 5,000 years 라고 합니다. 그래서 written history, 기록된 역사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5,000년의 기록된 역사를 배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놀랐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일단 첫 번째 부분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래서 한국 국사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한국이 어떻게 통치되었는지 누구에 의해서 통치되었는지를 배웠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느꼈던 느낌 내가 뭘 느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줬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뭘 배웠고 내 느낀 감정까지 얘기해주는 길게 일부러 답을 만들어주는 거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enjoy studying history at school? 그래서 why or why not? 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 부분은 시험관이 오히려 얘기를 안 해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 그냥 Did you enjoy studying history at school? 에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물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즐겼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즐겼는지 안 즐겼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할 땐 당연히 긍정의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부정의 대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긍정의 대답을 하실 때 당연히 yes나 no, 부정을 할 때는 긍정을 할 때는 yes, 부정을 할 때는 no를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스피킹 문제,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 이런 긍정, 부정을 얘기하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긍정을 대답할 때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을 같이 알아야 되고요. 마찬가지 부정을 대답할 때도 내가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좀 예시를 몇 개 갖고 왔는데 yes 대신에는 of course 라고 하면서 당연하지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definitely 당연하지 여기도 마찬가지 확실하게 라고 하는 표현 absolutely 무조건 이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긍정의 대답들을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고요. 여기에 not 하나만 붙여버려서 no도 definitely다 확실히 아니다 absolutely not 완전히 아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 걸 알면 알수록 좋은 거니까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가 답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긍정인지 부정인지 먼저 얘기를 해줘야겠죠. 내가 즐겼는지 안 즐겼는지 먼저 얘기해주고요. 그 다음 그 이유라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좋았는지 왜 즐겼는지 혹은 왜 싫었는지를 얘기해주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샘플을 먼저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definitely not 진짜 아니래요. 지금 이 샘플에서는 부정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 I think history as a subject requires quite a large amount of cramming 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생각한다 역사가 뭐다 역사가 과목으로서 as가 들어갔으니까 과목으로서 요구한다 라고 합니다. 뭘 요구하느냐 quite a large amount of cramming 이라고 하면서 자, cramming이란 단어 어떤 표현이냐 벼락치기라고 하는데 즉 벼락치기로 마지막에 다 외우는 거
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대신에 memorization이라고 하셔야 돼요. 많은 암기를 요구한다. 아니면 두 개 다 써도 되겠죠. 예를 들어 I think history as a subject requires quite a large amount of cramming and memorization 이라고 하면서 두 개도 다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벼락치기, 많은 암기를 요구한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 which I honestly was and still am not good at 이라고 하게 되면서 자, good at 이라고 하게 되면 뭐뭐를 잘한다 라는 표현이죠. 근데 was and still am not good at 이라고 했으니까 과거에도 못했고 지금도 아직도 잘 못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암기를 잘 못했었고 지금도 못하는데 이런 암기를 많이 요구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나는 별로 즐기지 못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 on top of that 이라고 해서 게다가 라고 얘기해 줬어요. 자, 그럼 이것도 지금 연결어구로서 내가 지금 추가적으로 내가 뭔가 더 얘기할 거다. 내가 이거에 이어받아서 더 얘기해 줄 거다 라고 지금 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Just memorizing materials did not suit my studying habit 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Just memorizing, 단순히 외우는 것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외우는 건데 이 material 이라고 하면 우리가 재료라는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할 때 학습하는 거 얘기할 때 material이 되면 자료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단순히 외우는 것은 did not suit my studying habit 이라고 하면서 내 공부 습관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and I found it so tedious and dull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느꼈느냐?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따분하다고 느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있는 거 I find a 형용사 라고 쓰게 되면 이 a는 당연히 명사로 나와야겠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 나는 이 명사가 형용사라고 느낀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는 이게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따분하다라고 느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왜 내가 일단 즐겼는지 안 즐겼는지를 얘기 먼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왜 안 즐겼는지를 이유를 지금 두 개나 얘기해 준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한 개만 얘기해줘도 어느 정도 충족은 되겠지만 조금 더 내가 추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연결어구를 써가서 답을 늘려나간 거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How often do you watch TV programs about history now?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일단 시제 주의해야 돼요. 보시면서 now 나왔고요. do가 나와버렸으니까 일단 우리는 무조건 현재형으로 대답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걸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표현이었느냐? How often 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how often, 얼마나 자주 라고 하는 빈도수를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ow often이 나왔다. 빈도수를 물어보는 게 나왔다. 꼭 얼마나 자주인지 횟수를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 하루에 한 번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며칠에 한 번이건, 한 달에 한 번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최대한 수를 언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보는지 이 횟수를 얘기해 주다 보니까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 예를 들어 once in a week 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once in a month 라고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once in a year 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 every day, 매일, every week, 매주, every month, 매달, every year, 매년 이라고 하게 되면서 얼마나 자주 하는지 횟수가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how often 나오면 무조건 횟수가 연결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엔 빈도수를 언급을 해주고요. 내가 얼마나 자주 보는지 언급을 해주고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 자주 본다라면 왜 자주 보는 건지, 자주 안 본다 그러면 왜 자주를 보지 않는 건지를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이제 샘플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자, 일단 rarely 라고 했습니다. 자, rarely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너 얼마나 자주 보니?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rarely 라고 했으면 나 거의 보지 않는다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까지만 해도 전혀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여기에 횟수를 조금 더 얘기해 줘서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Maybe just once or twice a year 라고 하면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밖에 보지 않아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I'm not that keen on watching documentaries to begin with 이라고 하게 되면서 자, 여기서 be keen on 무엇을 좋아하다 라고 하면서
나는 딱히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I'm not that keen 이라고 그랬으니까 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자, 뭘 좋아하지 않느냐? Watching documentaries. 그래서 다큐멘터리 보는 것 자체를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 to begin with이 들어갔죠. 그래서 애초에, 우선적으로 라는 표현에서 그래서 애초에 나는 다큐멘터리 보는 것 자체, 다큐멘터리 보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하는 말 and if 라고 하면서 가정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정법에서 뭐라고 그러냐? I do watch one.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내가 만약에 본다면 이라고 하면서 watch를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본다면 it is usually something based on nature 라고 하게 되면서 nature, 자연을 기반으로 한 거다 라고 하면서 and not so much about history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역사에 관련된 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얼마나 자주 보는지를 먼저 얘기해 줬어요. 그럼 이제 이유가 조금 나와야겠죠? 그래서 하는 말 I don't know what it is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도 뭔지 모르겠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but history just doesn't interest me anymore 라고 하면서 역사가 뭐한다? 나를 흥미롭게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자기가 관심이 없어서 안 봤다라는 거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더 이상 흥미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역사 관련된 거 잘 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여기서도 그냥 흥미가 없다라고만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다른 이유는 뭐 얘기할 수 있냐? 뭐 나는 바빠서 보지 못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나는 가족이랑 같이 사는데 가족들이 히스토리 싫어해서 나는 보지 못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해당 문장에 맞춰서만, 구조에 맞춰서만 얘기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죠. What period in history would you like to learn more about? 라고 하게 되면서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게 뭐냐? 시간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역사 속 시간대 중에서 더 알고 싶은 시간대가 무엇이냐? 즉, 특정 역사 시간대가 언급이 됐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역사 기간을 모른다? 이 문제에서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자, 그래서 조금 단어들을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prehistoric era 라고 하면서 선사시대를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The Stone Age, the Bronze Age 혹은 Iron Age 라고 하면서 석기시대, 청동시대, 철기시대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Middle Ages가 되면 중세시대, 그 다음 Early Modern Era 라고 하면서 근현대기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만약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뭐 조선 다이내스티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시험관이랑 얘기를 할 때 시험관이 외국인이라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조선 다이내스티라고 얘기를 한다, 모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 조선 시대가 어디에서 얼마나 긴지를 모를 가능성이 더 높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연도를 언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 조선 다이내스티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특히나 이때부터 이때 일어난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from A to B 혹은 between A to B 라고 하게 되면서 특정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연도도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prehistoric이라든가 the bronze라든가 middle age, early modern이라 이런 특정 기간을 얘기해 줄 수 있는 표현을 알고 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미 이건 다 영어에서도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 표현을 얘기한다. 조금만 주의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특정 기간, 어떤 기간을 배우고 싶은지 얘기를 해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If I had to choose one.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나만 해야 한다면 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하나만 해야 한다면 I would go with the Renaissance era 라고 하면서 자, 르네상스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나만 해야 한다면 나는 르네상스 시대 고를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는 말 이유를 이제 얘기해 줘야 되니까 이유가 뭐였느냐. I am very much into Shakespeare's works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는 말 be into가 되면 뭐뭐에 관심이 많다, 굉장히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 am very much into Shakespeare's works 라고 하니까 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work라는 단어가 예술적 작품을 얘기할 때 쓰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work는 일의 개념을 얘기할 때 노동의 개념을 얘기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노동의 개념으로 썼다. 일의 개념으로 썼다. 그때는 불가산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고요. 작품으로서, 작품의 의미로서, 예술적 작품으로서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셀 수 있는 명사를 취급을 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s가 지금 붙은 거 볼 수가 있으세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나는 셰익스피어 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and since his works were all written in the Renaissance 라고 하면서 그의 작품들이 르네상스 시대에 쓰였기 때문에 I think it could give m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tory and the background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바로 이 르네상스에 대해서 배우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더 이해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다. 나에게 더 스토리에 대한 그리고 배경에 대한 이해를 더 줄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르네상스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셰익스피어를 좋아하니까 그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르네상스를 배우고 싶다 라고 이유까지 얘기해 준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유의 경우에는 특정 시대를 내가 어떤 시대를 골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면 그 시대가 얘기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유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Cambridge IELTS 17 Speaking Test 1 Part 1의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답을 꼭 직관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거 해주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시제를 조금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우리가 문장을 조금 길게 얘기해 줘야 되니까 답변과 함께 그거에 대한 이유도 우리가 같이 언급을 하면 좋다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테스트 1 파트 2의 문제로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EDM IELTS 크리스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